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깊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 더 갖고 왔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유연한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유연한 생각을 위한 전략이라는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환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사회의 여러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요인의 변화가 다른 수많은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이 가진 시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선을 끄는 사건이나 사람의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말 그대로 시선을 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라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착각하곤 한다. 이렇게 시선을 끄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놓치게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 사례로 확인했다. 이제는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시야를 아우르는 조망이 필요하다. 물론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줌인 줌아웃 전략을 적용해서 시야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줌인은 기술 자체의 잠재력을 깊이 이해하는 전략이고 줌아웃은 여러 기술을 통합적으로 보며 기술 간 연결, 융합과 상호작용, 인간에 끼치는 영향 등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줌인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나 생각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역동적으로 변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역동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줌아웃 전략을 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줌인과 줌아웃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줌인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주변 정보에 대한 시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의 변화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진다. 그저 마음먹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이 바로 동료와의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정교하게 줌인과 줌아웃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환경과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사무실 구조와 같은 물리적 환경이 모두 업무와 관련이 깊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연의 숲 환경을 묘사한 대형 포스터가 붙은 방에서 더 높은 창의적 및 발산적 사고 점수를 보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잠시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해라 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실내보다는 탁 트인 외부에 나가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마음에서다. 물론 꽤 괜찮은 방법인 것도 분명하지만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는 건 지금 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를 위해선 탁 트인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이디어의 발현과 구현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탁 트인 곳에서 시야를 넓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발견에 적합한 확산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는 발산적 사고라고 불리는데 시야를 넓히는 환경은 이런 사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환경이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것,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절차나 구현 과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데는 탁 트인 환경보다는 잘 정돈된 환경이 도움이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고민이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발산적 사고인가 아니면 수렴적 사고인가? 전자의 경우에라면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을 걷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 넓은 공원으로 가거나 하루 정도 휴가를 내서
바닷가를 거닐어 보자. 만약 수렴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책장을 잘 정리하고 자세를 고쳐서 앉자. 아이디어 회의를 위해 좁은 회의실에 모여 앉는 것은 어떨까? 발산적 사고를 해야 할 때면 우선 각자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자. 회의실에 모이는 건 그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하는 편이 좋으니 말이다. 신체 감각에 의한 경험 또한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 중 손을 씻다는 기존에 했던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어렵고 심각한 분위기를 뜻하는 무거운 분위기, 누군가와 협력한다는 뜻의 손을 잡다, 진지하고 재밌지 않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딱딱한 이야기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관용 표현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신체 감각이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재밌는 점은 인간의 여러 감각 중 특히 촉각 경험과 관련된 표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촉각 경험은 인간의 내재화된 욕구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판단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40년대에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통해서 이 점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그는 두 개의 우리를 마련하고 그 안에 각각 다른 어미 원숭이 모형을 넣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으나 우유가 제공되게 만드는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헝겊으로 만들었으나 우유가 나오는 장치는 없는 모형이었다. 그 결과 새끼 원숭이들은 모두 평소에 천으로 만든 어미에게 매달려 있다가 배고플 때만 철사로 만든 어미에게 가는 행동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비단 원숭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커피를 쥐고 있는 집단이 차가운 커피를 손에 쥐고 있던 집단보다 낯선 타인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딱딱한 바닥 위에서 예술작품을 보는 경우 그 작품이 차갑고 날카롭다고 인식하고 카페 뒤에서는 예술작품이 온화하다고 인식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은 편안한 마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가운 유리로 덮인 책상이나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불편한 의자에 앉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회의하는 방식은 그리 효율적이 아닐 수 있다. 이제 업무에 필요한 과제에 따라서 물리적 환경이나 도구를 바꿔보자. 그렇다고 거창하게 책상과 의자를 모두 교체할 필요는 없다. 스탠드의 불빛을 편안한 색으로, 마우스 패드나 키보드 받침을 조금 더 푹신한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모든 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프레임의 변화. 지금은 소위 변화의 시대이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거나 넓히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시대이다.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바꾸려고 해? 와 같은 생각은 위험하다. 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존재 가치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야의 폭과 방향을 조절하면서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프레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조지 레이코프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보면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래 유지되어 온 프레임이라면 더더구나가 그렇다. 게다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났을 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프레임을 찾기보다는 원래 사용하던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은 따로 있다거나 그런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른컨대 잘못된 생각이다. 심지어 세상을 바꾼 사람도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었지만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양자 가설을 발표해 양자역학의 태동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론과 잘 맞지 않는 확률적 해석을 부정했다. 뉴턴 역학의 원리를 의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프레임을 창출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끝까지 부정한 것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핵심은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지점에서 경험과 전문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경험이 쌓일수록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연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순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경험과 전문성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각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줌아웃 전략을 위한 동료들과의 협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업무 환경에 맞는 사고, 지금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지 수렴적 사고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체 감각이 생각에 작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 포근하게 어떤 물리적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난 생각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